5주차 행정입법 두 번째 시간이 행정규칙 시간입니다. 제가 이것이 법규 명령을 녹음을 하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제가 한 30분 강의를 해야 될 것을 한 50분을 강의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내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지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행정규칙과 관련돼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미리 땡겨서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2교시, 3교시는 좀 더 제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시간 관리는 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칙 자이제는 행정작용, 행정입법, 즉 행정규칙인 것이고 행정규칙은 법규적 효력이 없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법규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일반 추상적 규칙이긴 하다. 행정입법이니까. 실제 저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기관이 행정조직 활동에서 사실은 그 내부의 소속 공무원이 됐든 내부 기관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감독 권한의 일환으로 이게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다. 그러려고 하면 그 진짜 행정 규칙에는 그런 내용만 적어야 되는데 왜 자꾸 이제 법규적 효력이 국민에게 뭔가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을 적느냐가 이제 사실은 이 되게 중요한 담론인 것이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 구별 개념으로서 법규 명령은 법규적 효력이 오케이 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개별적 구체적인 법 집행이지 일반적 추상적 규율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규 명령, 행정규칙, 행정처분 이 세 개가 왔다 갔다 왔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처분, 뭐 명령허가는 뭐 그렇게 이렇게 구별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입법, 행정처분 요게 요 관념이 왔다 갔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누가 딱 우리 꼬집으면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그 개념을 숙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종류로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규칙들이 분류할 수가 있는데 형식적으로 어쨌든 그 명칭으로 봤을 때는 고시, 훈령, 예규, 고시, 훈령, 예규, 훈령, 예규, 고시, 이게 가장 많이 표절하고 있겠죠. 이런 행정규칙은 어떻게 통제가 되느냐? 의회 제출 제도는 없지만 소관상임위원회 검토 제도는 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말을 거꾸로 했네요. 의회 제출 제도는 있지만 소관상임위원회 검토 제도는 없다. 의회에 보면 저희가 98조 1을 보면 훈령, 예고, 고시 등이 재정 결정 배제됐을 경우는 제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제도는 있는데 거기서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얼른 이제 조문을 앞으로 돌려서 보면 98조 2의 사망을 보면 여기 보시면 대통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교, 고시 1항에서는 저희가 특히 훈령, 예교, 고시가 행정규칙이잖아요. 1항에는 있는데 사망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만 있고 뒤에 훈령, 예교, 고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위반을 검토하는 제도는 없고 2020년에 신설된 제도에서 위법 여부 검토 제도는 아직은 없고 의회지만 상임위원회 제출 제도, 소관 상임위 제출 제도는 있다. 그러니까 제출 제도 오케이, 그러니까 법규 명령은 제출도 있고 검토 제도도 있는데 또 행정 규칙에서는 제출 제도만 있고 검토 제도는 없다. 이거를 이제 반드시 구별하셔야 되고 사법적 통제는 아까 구체적 규범 통제 명령 규칙이 있었지만 그 명령 규칙이 둘 다 법규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규칙은 안 된다. 행정 규칙 안 된다. 뭐, 헌법재판소에 있는 경우도 행정 규칙은 애초에 그 자체가 외부적 효력이 없어가지고 공권력 행사, 그러니까 보충성 여부나 뭐 아니면 직접성 여부 따지기도 전에 애초에 안 된다. 행정 규칙은 안 된다. 이 다만이 좀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이긴 하지만 다만 좀 나중에 보시고 그러니까 행정 규칙은 이런 것이죠. 야, 국민에게 법규적 효력도 없으니까, 야, 국민에게 어떤 효력도 안 미치는데 무슨 소송이 돼?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아까 이제 사실 말씀드렸던 것이, 실제 있어서는 행정규칙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다툴 만한 기회를 안 주면, 되게 좀 불리한 경우가, 오히려 이제 역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행정이, 어차피 이거 소송도 안 되고, 다툴 수도 없는데, 더 양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규칙으로, 법규명령으로 규정을 안 하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이런 예외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뭔가 다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처분적 고시는 직접 처분성을 인정해서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두 가지인 것이죠. 이 행정규칙이 있는데 행정규칙에는 법규적 효력이 없으니까 그냥 관념으로 야 국민은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소송 대상도 안 되라고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행정규칙을 다툴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정한 그 행정규칙에 있어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해서 법규 명령처럼 봐서 해결하는 방법이 1의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오히려 거꾸로 행정규칙을 처분으로 보게 하는 거죠. 여기 행정규칙을 대각선 아래 7시 방향의 행정처분으로 특히 그 내용은 명령이긴 하겠죠. 하명이긴 하겠 텐데 아무튼 행정규칙을 처분으로 봐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만약 행정규칙을 법규 명령처럼 보게끔 한다고 하면 그 법규 명령에 대해서는 통제는 저희가 앞선 1교시 때 배웠던 방법의 구체적 교범 통제들 아니면 헌법소송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이고 행정처분으로 가면 우리가 3주차 배웠던 행정소송으로 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이 행정처분으로 보는 방법이 훨씬 더 깔끔하긴 하죠. 왜냐면 기존에 있던 항고소송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법규 명령은 좀 약간 복잡했잖아요. 이게 직접 안 되니까 우회적으로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것이 결국 그거에 근거한 어떤 행정 처분을 다투면서 같이 판단해 달라는 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헌법소송 심판으로 이용한다든지 약간 좀 깔끔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직접 이렇게 행정 처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를 처분적 고시, 처분적 행정규칙으로 봐서 처분 이제 평행무순인 것이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처분성이 있는 거랑 행정 입법이 어울리면 안 되는데 부득불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그런 논의가 제시되었다. 그래서 처분적 고시, 적 고시는 땡땡땡땡 고시기 때문에 행정 입법이어야 되는데 처분성을 인정시켜버려가지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봐가지고 항고소송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세련되게 자기구속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야 이거 법규 명령이야 라고 한 다음에 헌법소송 심판 가능하게끔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회적인 루트가 이제 많이 발견될 수밖에 없었던 처음에는 이렇게 분명히 감명을 봤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들이 발생하였다. 행정법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저희가 이거는 2주차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때 봤던 내용이 재량권 행사의 규칙, 여기서는 행정규칙인데 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구간은 그 규칙에 따라 해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돼서 대외적인 오히려 거꾸로 국민에게 또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단 뒷문장에 빠져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거를 국민에게 어떤 그 법적 효과를 가져오게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공권력의 행사성으로 봐서 직접 헌법소송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제 항상 이런 법규 명령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행정 입법이기 때문에 일반 수사적 규칙이기 때문에 처분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면 그 처분을 다투어야 되는 것이지 근거된 건 다툴 수 없다는 관념, 기본권 침해 직접성에 대한 요건 때문에 이거를 또 다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린 것은 기본권 침해 직접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헌법적인 되게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랑 연결될 수가 있다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통제하는 행정 내부적으로는 통제할 수 있는데 당연히 상급 행정청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아까랑 비슷하게 법제처 규제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 행정 내부니까 여기도 그래봤자 뭐 의견 제시하는 것이죠. 어떤 내용을 바꾼다기보다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이건 제가 빨간색으로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이런 게 다 겹치는 내용들인 거니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 요건 좀 공통점이긴 하죠. 공통점인 것이고 요거는 차이점이에요. 그 행정 외부적인 통제로는 차이점이 있지만 요거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몇 개가 좀 어렵게 등장하게 됐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렇게 행정 규칙인데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
아까 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그냥 행정규칙으로 봐버리면 국민에게 영향 없다고 봐버리는 거니까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돼버리는 거니까. 예, 반대로 이걸 다툴 수 있게끔 행정 구제적인 측면에서 이걸 다툴 수 있게끔 해야지만 의미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 때문에 보시면 행정규칙인데 법규 명령으로 용의대에서 승천한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행정법이 어려운 측면인 것이죠. 딱딱 구별이 돼야 되는데 변종 행정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 구별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국민을 구속한 효력이 있는 법규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일 것이고 그것도 행정규칙은 행정 조직 내부에 상정되는 것인데 왜 법규 명령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그 내용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인지 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법규 명령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행정규칙으로 하지?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로만 규율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만 그런 내용, 국민을 구속하려는 내용들을 행정규칙에 적으려고 하는 것이지? 예, 이렇게 따지다 보면 이제 깐깐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야,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변호사, 지적은 탁월하긴 한데 그렇다고 있는 거를 다 없다고 할 거야? 어쨌든 지금 되게 필요하니까 했겠지. 어쨌든 이게 현재는 행정규칙에 지금 이렇게 국민에 대해서 진짜 어떤 내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 내용 다 그럼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거냐? 1번과 2번이 다툴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걸 다 아니라고 하기에는 예, 행정 현실의 행정이 어쨌든 이거 아니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하게끔 하는 이제 이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어용 이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판례들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당연히 가능하다고 얘기는 해야긴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만약 학문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이론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이런 행정 현실이 바람직한가라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왜 굳이 법규 명령이 가능한 걸 왜 행정조치로 가는 것이지? 어, 통제가 그만큼 좀 덜할 수밖에 없고 국민에게 직접 어, 그 내용들이 공표된다고 보기도 힘든 경우들도 많은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어떤 그런 학문적으로나 의미가 있는 것이고 행정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하게 하는 어용 이론들, 어용 판례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일단은 그 첫 번째 단추가 감사원 규칙 뭐 이런 거였어요. 여기서는 헌법에 근거 없어도 감사원 규칙 만들 수 있지. 중앙노동위원회 규칙 만들 수 있지. 금융위원회 규칙 만들 수 있지. 왜냐면 그 중요성에 비해서. 근데 감사원 헌법기관이고 금융위원회랑 중앙노동위원회도 따지고 보면 장관이랑 똑같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인데 왜 얘는 안 해줘? 우리 평등의 원칙의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내용을 다루면서 하나로 더 추가됐던 게, 야, 그리고 감사원법이나 중앙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이라든지 관련된 그 법률을 보니까, 야, 법률 법규 제정권도 있었어. 라는 논거가 하나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이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 감사원 헌법기관인데 법규명령 제정권 없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장관급의 위원회들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법규 그 법률 보충하는 소관 법률에 법규 명령 대정권이 없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야 국토교통부는 아닌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는 행정각부의 장이니까 국토교통부는 행정각부고 국토교통부의 어, 장은 장관이잖아요. 장관은 이미 불용 재정권이 있으니까 대통령령 아래에 스스로 그 내용을 법규 국민에게 어떤 국민을 기속할 만한 내용을 정립할 만한 불용 재정권이 분명히 있는데 굳이 왜 행정규칙, 고시훈령, 공고, 예규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직접 어떻게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의문점이 분명히 든단 말이에요. 이거 아까도 저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1번의 신경에서 간다고 하면 아니 왜 굳이 그렇게 해요? 너는 심지어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야 어쨌든 간에 개별 그 법률 상위 법령에서 고시 예규 공고 훈령으로 개정했었더라고 해서 숙고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판례 태도까지는 위에 감사원, 금융위는 분명히 저도 이해를 하긴 하는데 국토교통부, 환경부, 각 해별 행정 각부에서 왜 굳이 행정규칙을 만들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히 이런 내용들이 수권을 두고 있다고 하면 되게 당연시하게 어떤 법규 제정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고 있는 현실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위에서는 그냥 법규 명령이었는데 밑에는 분명히 행정규칙으로 제정했는데도 법규 명령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지금 감사원이랑 다른 점은 감사원은 애초에 그냥 법규 명령 자기가 만드는 건데 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규 명령 제정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으로 우회해서 간다는 방법이거든요. 공통점은 둘 다 예를 들면 감사원도 법률에는 근거가 있었다. 그리고 행정규칙도 그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얘기해버리면 이 양자의 차이가 되게 희미해지는 거지. 다 비슷한 거 아니야? 근거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야? 야, 내용이 중요한 거지. 야, 포괄이임하면 안 되고, 내용이 정말 합리적인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지. 야, 그 언제 형식 가지고만 다투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 감선에 대한 논의랑 지금 제가 설명드린 법령구충규칙, 행정규칙, 형식 법규명령 요 내용들이랑 예, 짬뽕이 돼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다르다고 일단 보고 시작해야지 이게 구별이 되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해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야, 다 되는 거야라고 속건설 입장에서 다 된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구별이 안 돼요. 행정규칙을 분류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이게 이제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되게 헌법적인 측면에서 시작을 해서 다만 행정 형식을 고려해서 야 그래 인정해 줄게라고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그나마 편리한 내용입니다. 형식설, 시설, 판례 이런 내용들 받아서 특히 판례 내용이 중요하겠죠. 판례 내용들 보다 보면 직접 행정 규칙이 아까 봤던 거죠. 자기 구성 원칙이야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하면 상위 법령에서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제외적 구성력에 있는 법규 명령 수요로 갖는다. 행정 규칙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 자기 구성의 원칙까지는 형식적 입장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B죠, B. 상위 법령에서 근거 있으면 되는 거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행정규칙이 법규 명령으로 된다기보다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 구성력이 있다는 이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직접 그 행정규칙에 대해서 뭔가 바로 다이렉트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인정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판례 측면입니다. 하지만 요즘에서는 제가 적진 않았지만 더 극단적인 수권 받았을 된 이상 결합이 아니라 그 자체가 법규 명령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분명히 있긴 있고 그런 식으로 점점 약간 그 행정을 정당화시켜주는 이제 어용 이론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예, 법규 명령서까지만 해도 행정규칙서 판례는 여기 사이에 어딘가 있겠지. 판례는 어쨌든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인정된다고 표현을 쓰는 거니까 구속력 있긴 있는데 그게 법규 명령이라서 인정된다기보다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어떤 법규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고 치면 법규 명령서부터는 야 되는 거라고 치고 그 근거가 수권 여부를 강조하게 될수록 되는 것이고 이제 제가 표현에 소개는 안 했지만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설은 규범을 구체화하는 과학적인 내용, 뭐 그런 기술적인 내용에 있는 경우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심지어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여기는 분명히 적어도 수권 여부 기준서라든지 법규 명령설은 권한을 좀 따져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권한 없이도 법률에 근거 없이도 의미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학설도 나오긴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설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을 규율하는 행정규칙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없다고 해버리면 정말 크게 문제될 수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과거 독일의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판례에서 이제 나온 것이긴 한데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과 관련된 아직 법률과 법규 명령이 정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행정규칙으로 그 안전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없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어, 일vin타등하긴 하죠. 아무튼 이제 뭐 그런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현재의 행정에서 너무 만연화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문제의식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예, 문제의식도 필요 없고 일단 결론적으로 판례의 결론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례의 입장에서는 직접 행정의 자기구속에 원치는 경우 한 케이스가 있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 예, 상위 법령에서 예, 권한 건축할 권한 위임을 받고 수권이 있는 이상, 수권을 받고 직접 위임을 받은 거죠. 있는 경우에서는 결합해서 예, 구속력이 있는 경우를 받게 된다. 그 판례의 문구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근데 이제 수권 여부 기준서 이런 게 득세한다고 보면 1997년과 2021년 제정되어 있는 이제 행정규칙 기본법은 1997년도에 제정되어 있었고, 예, 2021년도는 네,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97년도 법에서는 예, 어쨌든 위임받은 고시의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고 또는 경미해야 되고 불가피한 경우라다라고 해서 이제 이 수식어가 있잖아요. 전문적 기술적 경미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 예, 있는 경우에는 예, 고시 등으로 결합해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빠져 있지만 이 97년도 행정규칙 기본법의 내용에 따르면 예, 설령 상위 법령회에서 예,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만한 수권을 받은 경우에도 예, 플러스 그게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어야 되고 경미한 사항이어야 되고 불가피한 사항이어야 된다. 이게 지금 한계적인 요건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고시를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어차피 한계 요건을 정할 수 있던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2021년 제정되어 있는 올해 제정되었던 이제 행정기본법에는 그냥 위임만 되어 있고 이러한 이제 행정규칙기본법 4조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한계 요소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 입법 관련 과정대에서 그때 이제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논란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되게 재미있긴 할 텐데, 이런 거를 좀 바라보고 있으면 점점점 수권 받게 되는 어떤 그 배경을 따지지 않고 예, 그냥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제가 여기 판례를 좀 요약해서 그런 것이지 실제 이 판례 내용을 따져보다 보면 예, 상위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거는 수권 받은 경우에 이 수식어로 전문 기술 경미한 사항, 불가피한 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2021년도에 아예 그 내용까지 빼버렸기 때문에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아무튼 이렇게 행정규칙 형식 법규명령의 한계 통제는 어쨌든 넘어간 거잖아요. 예, 요 행정규칙이 어쨌든 타고 넘어갔고 판례에 따르면 행정규칙이 이 상위 법령과 함께 결합해서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법규명령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규명령에 대한 한계와 통제 관련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수권 범위 내야 되고 개별적 구체적 확인 받아야 되고 구체적 규범 통제 헌법소원 심판에 관련 내용 논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또 이해해 보신다고 하면 1교시 마지막 부분 찾아가서 다시 또 강의 들으시면 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 결국에는 회색의 간달표가 백색의 간달표. 여기 이제 분홍색 제가 이 그 사진을 찾아오다 보니까 관련 내용이 없어가지고 부득불 헬로키티를 입고 있는 간달프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아무튼 행정 규칙이었던 간달프가 흰색의 법규 명령의 간달프가 되는 그 이유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수권 받았고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한 개의 통제는 똑같이 동일하게 내용들이 이어가 된다. 꼭 반드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일단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시간은 그래도 좀 하실만 했었죠. 1교시가 워낙에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3교시는 더 짧은 내용, 딱 요거 하나만 보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3교시 마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